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5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감사합니다. 호치민시 3,786건, 빈정 2,978건으로 천대, 복마이 803건, 피엔장 203건, 롱안 194건, 피엔장 112건으로 대대, 교회 하노이 5건, 다낭 4건입니다. 9월 24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935건 감소하였으며 호치민시 마이너스 1266 더인인 마이너스 34, 당농 마이너스 29, 빈즈엉 플러스 214, 비엔장 플러스 45, 북나이 플러스 43건입니다. 9월 30일 하남성 영사순회 업무 관련 공지입니다. 9월 24일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지입니다. 9월 24일자 주호치민 총영사관 한국인 확진자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이 없어져야 할 텐데요. 9월 24일 기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인원은 총 17명으로 17일 이후 4명 확진, 6명 퇴원입니다. 10월 1일부로 호치민시 업무 복귀 방안, 근로자 필요 조건 무엇인가? 9월 24일 호치민시 교통운송부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각 성시에서 호치민시 복귀하는 근로자 맞이 조정안을 제출했고, 그 속엔 복귀 가능한 각 운송수단과 조건들도 있습니다. 호치민시 코로나19 발병 후 올해 7월부터 약 3만 3천 명이 호치민을 벗어나 34개 성시에 기성했었습니다. 이제 경제활동 재개를 앞두고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 늘자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복귀 근로자 대상 조건은 사업체 혹은 협동조합에서 서면으로 작업계획서나 통지 등을 받은 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혹은 코로나19 감염 회복을 의료기관이 확인한 자입니다. 규정에 맞는 유효한 코로나19 음성검사서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현 거주지에서 이동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복귀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고용주가 각 공단관리위원회 혹은 지역인민위원회에 명단을 보내면 시교통운송부가 검토합니다. 교통부는 차량용 QR코드가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여 해당 성시에 통보하고 버스는 동부터미널과 서부터미널에 승객하차한 후 허가된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거주지로 복귀합니다. 2. 수출가공구나 하이테크파크 관리위원회는 푸엉장역의 군수회사와 협력하여 운송계획을 짠 후 승인되면 등록된 장소로만 운송합니다. 3. 교통부가 현지 버스터미널에서 호치민까지의 고정 버스 노선을 준비하며 운행 빈도는 노선당 1일 4회입니다. 10월 중에는 1번과 2번 방식만 11월부터 3가지 방식이 전부 가능합니다. 이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각 지역으로 협조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호치민시와 각 성 주민 수백 명, 오토바이로 서부 지역 귀성. 호치민시와 각 성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속장성과 박리우성 등의 오토바이로 귀성했습니다. 귀성길에 그들은 코로나19 방역 보장을 위해 교통경찰에 의해 접경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거의 350명이 속장으로 귀성하였다고 하며 속장성 측은 한 번에 대량으로 오면 격리 장소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야간 진입자를 줄이기 위해 9월 23일부터 20일 길 4시 외출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우장성도 격리시설이 대응이 안 돼서 귀성 계획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기사 베댓 하나가 좀 재미있네요. 이건 당연히 호치민시와 타성이 협력하여 비용 분담했어야 합니다. 제가 성장이었으면 그랬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오토바이 택시나 몰고 국회의원 출마를 지지합니다. 호치민시 10월 1일 이후 시 출입에 대한 의견 수렴. 호치민시 교통운송부는 10월 1일부로 교통조직안 초안 의견 수렴에 대해 부서와 기업에 서한을 막 보냈으며 그 속에는 시 각 지역 주민과 호치민시에 오려는 수요자의 왕래 방안이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10월 1일 이후 봉쇄구역, 위험구역, 새로운 일상구역 3가지로 분류합니다. 봉쇄구역 공무 방역 필수화물 차량, 시 인프라 처리 장래 허가된 이송 환자 및 격리 완료자 이송 차량. 위험구역 봉쇄구역 이동 가능 차량에 추가로 금융증권 관련 지원 차량,
법률 지원, 우편통신 지원, 수출입과 생산 관련, 차량, 공사차량, 건물 및 장비 유지 보수 차량, QR코드 있는 택시, 사전 허가된 기성계획 차량. 새로운 일상구역 상기에 추가로 해로 이송과 관광운송이 추가되며 승용차는 QR코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버스는 시교통운송부가 통지하는 세부 노선으로 운행합니다. 응우엔 반낸 당석이 엄격한 거리두기 연장 지속 불가. 호치민시 당석이 응우엔 반내는 시가 엄격한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할 수 없으나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제하면서도 인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일상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예측합니다. 호치민시 CDC 레티 홍 응아부국장에 따르면 투득시의 신규 감염 수는 지난 3주간 지속 감소하고 양성률도 감소하여 기준상 투득시는 기본적으로 전염병이 통제되었습니다. 당석이는 투득시의 새로운 일상에 맞는 체계적 전략 수립을 요청하며 점진적 개방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날 호치민시 인민회의 의장 우무엔틸레도 포치현의 9월 16에서 22일 7일간 방역 업무 검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과 가난으로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이 없도록 온라인 학습 장비 지원 등을 지시했습니다. 호치민시 2차 접종용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66만 6천여 도스 수령. 호치민시 보건부에 따르면 9월 23일 저녁 보건부에서 배포한 화이자 백신 62만여 도스와 아스트라제네카 4만 6천여 도스를 수령했습니다. 내일 이 백신들은 주로 인민의 2차 접종을 위해 각본현으로 바로 배송될 것입니다. 9월 23일자로 검사 중인 베로셀 50만 도스를 포함하면 각종 백신 총 70만여 도스가 있긴 합니다. 그 외 기저질환과 비만 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청소년 접종 방안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하남성 코로나19 감염 여성의 허위 신고로 75명 F1돼. 하남성 공안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 용의자는 NTL이란 이름의 여성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8월 말 호치민시에서 오토바이로 기성하면서 의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텔을 찾을 때 주인은 코로나19 검사서를 요구했고 GTN 마을 진료소에 가서 남딩성에 다녀왔으며 호치민시나 지침 16호 거리두기 지역에서 오지 않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으로 당국은 접촉자 75건을 확인했으며 이 사건으로 방역 조치에 6억 동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하노이 목매달아 사망한 1명, 감염원 불명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9월 24일 오후 하노이 CDC는 9월 23일 밤 하이바증군 응우엔 주동 전년동로 21번지 집에 거주하는 폭광금은방 주인인 48세 남성이 목매단 채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확인 결과 코로나19 양성이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사망하여 역학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며 9월 23일 예전 발병지에 거주하며 검체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11시 30분고로 해당 거리 11에서 21번지와 GUBF 왕로 41A번지는 일시 봉쇄 후 역학조사와 검사를 시행합니다. 푸토성 광견병으로 아이 2명 사망. 8월 12일에 혼수 상태의 16개월 아이가 입원했는데 치료 일지에도 호전되지 않아 세부 검사한 결과 아이 눈꺼풀 아래 희미한 흉터를 발견하였습니다. 가족에게 묻자 입원 1개월 전 주인 불명의 개에게 물리고 긁혀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봉합은 했지만 작은 상처의 광견병 예방접종으로 기억력 감퇴가 생길까 우려해 접종은 하지 않은 채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요추천자를 실시한 결과 뇌척수에게 광견병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었고 2일 후 사망했습니다. 8월 26일에는 흥분과 공포로 가득한 4세 아이가 입원했는데 2개월 전 강아지에게 턱을 물려 피가 났지만 가족들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환자소생과장 가오 기에 등 박사 겸 교수에 따르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 전 사용 중지된 9세대 백신의 경우이고 최신 백신은 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서 해당 백신을 수입 중입니다. 미딘 국립종합운동장의 많은 위반 잔디 가격 실제보다 6배 이상 높아 2008년에서 2018년까지 국립종합운동장에서 다량의 심각한 위반이 지적되었습니다. 하노이 미딘 국립종합운동장은 베트남에서 개최된 2003 시게임용으로 약 1조 3천억 동에 해당하는 5,300만 달러로 건축된 이래 한 번도 유지 보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09년 재정 자율화 실시 시 토지 임대와 각종 서비스로 수익을 내도록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수입한 잔디 경매 시 낙찰가는 실가의 6배 이상이어서 국가 예산에 23억여 동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외 타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토지 임대 비용도 임의로 하고 장부에서 수익이 누락되기까지 합니다. 올해 8월에는 직원급여를 50% 삭감해야 할 정도였으며 9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임원들은 각종 시설을 보수할 것을 지시하고 위반 행위 중 형사사건 혐의가 있는 2건은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31회 시게임의 개최 준비 중이라 총 4,080억 동으로 절반은 장비 구입, 절반은 유지보 수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최초 생산 스푸트니크 V 백신 배치 제1백신 및 생물학 제품사는 베트남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첫 번째 배치의 성공적인 생산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전 7월 병입 후 러시아에 검사 보낸 것이 문제 없었나 봅니다. 가공 병입량은 월 500만에서 연간 1억 도스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스푸트니크 V는 2회 접종 백신으로 접종 간격이 3주라서 비교적 빠른 편이며 보관 온도가 2에서 8도로 화이자 등의 mRNA 백신보다 보관도 용이합니다. 다만 9월 20일자 기사에서 WTO 승인이 제조 과정상의 우려로 중단되었다고 하니 한국인에게는 한국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린앱 소지자 이동 가능 규정 총리는 각 관련 부처에 세심하게 연구하여 인민용으로 앱의 통합을 요청했습니다. 매번 나오는 소리인데 이번엔 진짜 통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2회 접종자는 그린, 1회 접종 후 음성 판정자는 옐로우, 미접종 혹은 양성 판정자는 레드로 나오는 앱이라고 하며 개발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앱으로 입력한 사람은 자동 업데이트가 되며 새 앱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행 쿠바 백신, 국가주석 전용기 실려 쿠바의 압달라 백신 100만여 도스가 베트남 이송을 위해 응우옌선 폭 국가주석 전용기에 실렸습니다. 압달라사 대표는 9월 24일 주쿠바 베트남 대사관에 90만 도스를 전달했고 쿠바 국방부 대변인이 쿠바 주재 베트남 국방외교관에게 15만 도스를 전달했습니다. 그 외 국가주석은 유엔 총회 참석 후 뉴욕의 화이자 본사를 방문해 베트남 지원 백신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신규 초안에 따라 교통처벌 수준 급상승 시행령 100/2019호 수정 초안에서 교통운송부 제안에 따라 많은 위반이 수배 처벌 수준이 오를 것입니다. 신규 초안에 따라 교통처벌 수준 급상승 안전운전하고 필요하면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용돈 뜯기는 일 없으려면 바디캠이라도 달면 좋겠지요.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40만 도스 추가 일본발 항공편이 약 40만 도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싣고 9월 25일 새벽 호치민시 딴선역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약 318만 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기증했으며 이제 총 약 358만 도스가 됩니다. 하노이의 일본 교민의 경우 11월경까지 교민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영향도 있는 듯합니다. 수천 명이 도로로 몰려나온 사건 후 환기엠군 운동하러 모인 여성 4명 벌금형 하노이 환기엠군 공안은 화원에 나가 운동하고 계산책한 여성 4명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9월 22일 6시경 리타이또 화원 등디엔 황로 지역에서 순찰 중
4명의 여성이 모여 운동하고 계산책하는 것을 발견한 업무팀이 서로 데려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조서의 4명은 모두 시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전염병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해서 재미삼아 운동했다고 밝혔는데 그 중에 긴급한 필요로 계산책을 시켰다고 적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인당 200만 동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아직 거리두기가 끝난 게 아니지만 봉쇄가 너무 길어서 이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도 하고 저도 헷갈리네요. 하노이의 방역 4차 거리두기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하노이는 지침 16호에 따른 4번의 거리두기를 거쳐 약 4,000명의 감염자와 33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검체 채취 검사 사회 치료 업무 코로나 사파 내 감염수 매 거리두기별 평균 감염 건수 접종 하노이 운동 나온 많은 이들에게 벌금형 시가 지침 15에 따른 거리두기 하는 동안 많은 인민이 환기염호 주위에 운동 나와서 일부는 공안에게 불려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도 시민들이 도로에 나와 자전거 타고 운동하며 금지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안에 인계되어 벌금을 받았습니다. 운동 금지입니다. 주위 한 바퀴 돌았는데요. 운동 맞죠? 네. Thế này bác cần có cái nhu cầu của bác là rất là muốn có tập thể dục và muốn thoát khỏi cái phòng của mình đi bộ. Nhưng mà tí, chứ còn ở 177호 nhà bác có 의결에 tập. 따라 방역규정 위반 인민은 1에서 300만 동 벌금을 받았습니다. 하이퐁, 베트남 대 중국전 라이짜이 경기장 개최원회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2022년 2월 1일 베트남과 중국의 축구 경기와 3월 24일 오만전을 라이짜이 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연맹의 허가가 있어야겠지만 방역이 잘 되니 미딘 경기장이 비판받는 사이 경기를 가져올 심상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퐁의 라이짜이 경기장도 표준 미달인 부분이 많은 부분의 개보수가 필요하며 관계자가 묵을 최소 3성급 호텔과 개최지 150km 이내에 공항이 있어야 하는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호치민시 공안 검체 채취 의료진과 몸싸움한 일당 취조 9월 24일 오후 호치민시의 한 골목에서 3명이 2명의 의료진과 몸싸움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사건은 8군 공안이 확인하여 처리 중입니다. 9월 24일 오후 SNS에 의료진 2명과 다투는 3명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호치민시 8군 사동 1번가 팜페이엔로 골목에서 촬영된 것이며 의료진의 검사 요청에 가족들이 응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안이 수사 중입니다. 카톡방에서 전국 코로나19 검사 수를 가지고 검사 수줄은 것 대비 양성이 많아지는 중이란 설을 푸시는 분들이 꽤 보여서 호치민시 CDC의 어제 발표 등을 가지고 간단 설명드립니다. 1. 최근 전국 검사 수가 70만 이상에서 40만이 된 이유. 간단합니다. 하노이 등 타 지역 대규모 검사가 다 완료돼서 그렇습니다. 완화 중인 지역도 많고. 2. 호치민시만 보면 어떤가? 5차 검사에서 레드존과 오렌지존은 68.5%였고 양성률은 1.1%. 6차 검사에서 22.5%였고 역시 양성률 1.1%. 이번 7차 검사에서 98%이고 양성률 0.4%로 양성 발견 건수는 이제 확실히 낮아지는 중입니다. 보는 자료가 단편적인 전국 통계인데 이걸로 모든 지역의 세부 상황을 해석하면 오류가 나지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네요. 총리는 9월 30일까지 거리두기 완화 준비를 마치라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인 듯하네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